하긴 하고 있어요. 교사 한 명이라면 거의 애들 많잖아요. 저 처음 갔을 땐 그런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1권만 있었어요? 거기 네. 카페 골목 입구 쪽에 좀 건물 신기하게 생긴 데잖아요. 아 맞아요. 좀 까리하게 생긴. 그러니까 쌤도 여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초록 색깔 대박이에요. 제 건물이니까.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 보면은 민우가 자고 와서 그런지 쌩쌩하거든요. 졸리네. 민우 그럼 말해봐요. 무게중심 정의. 무게중심이요? 세 반의 평균이요. 아, 세 꼭지점의 평균이요. 그럼 공식이고요. 아, 그거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세 중선. 그렇죠. 그 말이 증언이잖아요. 중선이라고 하면 반띵하는 성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2대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얘네들 넓이가 다 뭐요? SSS 6등분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 자체를 중점 다음에 이 A와 M의 뭐요?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통해서 구한 과정이 좌표의 평균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컴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서울고에서 증명을 냈었는데 무게중심 좌표 구하고 그 과정을 쓰시오. 이 좌표는 이렇게 적으시고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하면 되냐면 A와 M의 2대1 내분점이잖아요. 아, 그럼 뭐 적어요? 2 더하기 1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되니까 2M 여기다 2배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2번이 좀 신박해요. 2번 봅시다. 태원이도 없는데 왜 점수가 나요? 그 돌핀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B하고 C 이렇게 있는데요. A, B하고 A, C를 2대 1로 내분한대요. 이 문제 좀 신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2대 1이야. 이것도 2대 1이야. 맞아요? 그렇게 될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런데 아주 쉽죠? 2대 1이어서. 맞아요? 이거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7, 마이너스 1이어서 그냥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B하고 C의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눴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이게 2대1 내분점 위에 이 내분선 위에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라고 하면은 이게 3,0이에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게중심의 성질이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좀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이 첫 번째 성질인데 제발 까먹었다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 세 점에 일정한 비율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 있다고 해보세요. 맞아요? 뭐 내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균등하게. 바뀌면 진짜 재앙이고요. 매번 다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내분 또는 외분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새로운 삼각형이 나오는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원래 삼각형하고 무게중심이 동일해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 저 내분점을 3번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구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무슨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냐면 뭐 겨울에 했으니까 이건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이 점의 정체는 무게중심이에요. 무슨 점이 정체가 무게중심이냐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 내부에 수많은 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값이 제일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은 무게중심이에요. 이게 제일 최소, 최대는 못 구하고요. 그 점의 정체는 무게중심이에요. 너네 이거 증명할 줄 아냐? 증명? 1분만 투자해서 증명해드릴까요? 학교에서 뭐 상문 같은 경우에는 증명도 좀 줄여서 내니까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그럼 T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여기 x, y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점점 사이 거리 공식을 3번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x제곱이 뭐 있어요? 3개 있죠. x쪽만 봅시다. 마이너스 2x에 이렇게 되죠. 뒷부분 x1제곱, x2제곱, x3제곱은 알파 아니에요. 상수거든. 그럼 이쪽만 보면은 x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러면 x가 어디서 제일 최소예요? 그래요. 6분의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즉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그래요. 무게중심의 x좌표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y좌표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성질과 관련된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간단히 되게 꼼꼼하게 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8, 9월에 여기 또 개념 공부하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까먹었다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말 들어도 타격도 없어요. 저는 그럼 가보죠. 자, 봅시다.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A, B, B, C, C를 끝났어요. PQR이라 하죠. 맞아요? 좀 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A, B, C 점의 좌표가 일정한 비율로 1대3으로 내보내요. 1대3, 1대3 맞아요? 1대3 이렇게 되겠죠.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PQR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A, P, B, Q, C, R을 맞아요? 2대1로 외분한대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점들은 어떻게 되냐? P', Q', R'이에요. 그러면 아까 많이 했으니까 2대1 외분이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A, P를 이거 하나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빼라고 했었죠. 이 1을 A, P의 길이로 보자. 맞아요? 그러면 하나, 둘, 맞아요? 여기서 P' 찍고요. 그러면 다시 빠 붙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여기에 Q',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에 R'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세 점을 이어버리면 또 뭐예요?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들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라 이러는데 좀 뻘짓이에요. 이런 문제는 문제 한번 쓱 읽고 균등한 비율이네? 비율이 똑같네? 아, 원래 거하고 똑같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동일하겠죠. 돼요? 구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체는 1,1입니다. 따라서 빼면 0. 아시겠죠? 이해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옛날에 서문이건 세화건 다 나왔던 문제인데 옛날에 제가 한 17년도? 그 즈음에 처음 왔을 때는 이거 번호대가 좀 뒷부분에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요즘 한 4번? 5번? 1페이지에 나오네.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되게 금방금방 난이도가 올라가니까요. 코로나 때만 잠깐 내려갔고 이렇게 되는데 내부의 점에 대해서 P의 최소값이래요. 그럼 그 P는 뭐라고요? 무게중심이라고요. 맞아요? 3분의 6, 2죠. 3분의 9, 3이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점 P가 무게중심 G다.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지 이게 뭘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날 시험은 텄어요. AP 제곱은 4, 4, 8 그런 다음에 BP의 제곱은 뭐예요? 4, 2, 4 플러스 9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뭐예요? 5, 25 이렇게 되죠. 이게 13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6, 2번.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중선 정리는 이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결론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요. 들어봐. 좌표 축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 좌표 축의 도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계산량이 좀 다소 늘어나더라도 복잡한 증명을 할 때 쓰이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선 정리, 뭐 파푸스 정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수능 때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선 정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중선 이렇게 되고요. 각이 이등분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A, B, C 여기 D, D 이렇게 하면은 결론을 꼭 알아둬야 되겠죠. 서울고가 참 중선 정리 사랑해요. 내신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중선 정리를 해서 딱 풀 수 있는 초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엇이에요? 중반 후반부쯤에 계산 과정에서 중간에 중선 정리를 써야 계산이 편안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건데 여기 증명은 어떻게 하죠? 좌표 축에다가 띄워서 한번 해볼게요. 좀 대충 적당히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겨울방학급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도 뭐 자세한 게 낫죠. 그래서 이번에 수원 배수도 회차가 그렇게 많고요. 이거는 뭐 언제까지 끝낼 예정인 거예요? 예? 통수학 2 하는 건 언제까지 끝내는 거예요? 방학 전까지. 방학 때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이라도 저녁에 따로 불러가지고 이거 아니면 일요일을 부르건 공통 수학 2도 계속 뭔가 풀려야지. 근데 여름방학 때 8명 중에 6명이 지금 노베 상태라 아무튼 노베인데 어디 기어다니면 대가리 총 맞은 거야.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지. 여름 휴가? 그래 가야죠. 수비나 공부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뭐 가족들하고 여행이 가야 된다. 뭐 이것도 가치관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좀 비판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한테 컴플레인은 거죠. 짜치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건드시면 돼요. 어차피 대기생은 많거든. 진짜.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자식이 공부를 저렇게 못하는데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나 강사 초창기 때는 했어. 근데 학원 이제 운영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가치관의 차이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어머님들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해요. 바뀌었어 많이 생각이. 근데 그냥 애가 망가져 있으면은 AS 불가 수준으로 돼 있으면 답이 없네 이 생각이지. 좀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있긴 한데 뭐 어떡해. 대신 나중에 남 탓은 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너네 게임을 보면 경험치 막 쌓이잖아. 사람들마다 쌓을 수 있는 경험치 양은 다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봐. 어떤 사람은 말렙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얘네들은 차분히 가면 말렙을 가고 뭐 요즘 수험생 말로 따지면 의대?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깜냥이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쌓다가 중간에 자기가 다시 캐릭터 삭제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됐고요. 이제 사실 뭐 여행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자기 혼자지. 그냥 나중에 뭐 5강이나 잘 오면 돼요. 자 봅시다. 이런 거 할 때 증명을 꼭 해주세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중점을 일부러 여기 세팅했잖아요. 옛날에 서초고에서도 참 나오던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좌표 축에다 띄워서 증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ac 플러스 2ac a 제곱 2개 있고요. b 제곱도 2개 있죠. c 제곱도 2개 맞아요. 같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좀 지겨운데 이런 게 실제로도 좀 종종 쓰이니까요. 두 문제만 풀면은 평면좌표가 끝나네요. 오늘의 목표 직선의 방정식 끝내기 끝낼 겁니다. 저는 끝내겠어요. 하루에 한 2단원씩은 끝내는 게 목표고요. 월수금에 다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월수금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도 판서할게요. 뭐 4-5시간 내내 판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질문도 좀 받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문제 보도록 하죠. 이게 대표적인데요. 순간 진짜 벙 찌고 진짜 못 풀어요, 이 문제를. 자, 볼게요. 이 문제인데 중선하고 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맞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14야. 이게 8이야. 맞아요? 근데 A에서 그는 중선하고 B에서 그는 중선의 길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고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이게 근데 하필 수직이래. 맞아? 그러면 두 중선의 교점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나요?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맞아요? 여기가 무게중심 G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2대1 여기도 2대1이잖아요. 그럼 좌표를요 내 맘인데 좌표를 띄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0,0이라 잡아요. 여기 0,2b 여기가 뭐예요? 0,-b 여기를 a,0 여기를 뭐예요? 마이너스 2a, 0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할만해졌죠.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설명 들으면 할만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세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싶네요. 예, 맞아요. 선생님 그냥 세학으로 갈 걸 그랬어요. 맞아요. 아쉽네요. 인재를 잃었네요. 세화가. 그죠. 전국구 인재를 하나 잃었네. 자, 2a곱 b잖아요. 그쵸? 그러면 4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예요? 4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3a 더하기 b 이거잖아요. 중선들의 길이면. 그럼 얘네 둘 연립을 하시면은요 계산은 생략. a가 루트 3이고 b가 1 나와서 답이 6 루트 a가 2 루트 3이요. 2 루트 3이고 b가 1 그래서 6 루트 3 더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자취의 방정식은 일단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르세요. 질러요. 지르자가 제일 중요한 마인드예요. 맞죠? 그런데 잘 안 지르더라고. 미지수를 도입하자 이런 건데 되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렇게 인원이 1학년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어색하지 않니? 되게 오늘 되게 낯선데? 학원 인원은 총 인원은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1학년들이 상만 빠져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중3 때문이에요. 중3들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누가 잘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방배중학교하고 그냥 여기 학원하고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무게중심. 이거죠. 근데 이거하고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저거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넣어봤어요. 보통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두 점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모르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5분의 1에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5y는 x 빼기 1 더하기 15 맞아요? 그럼 x 빼기 5y 플러스 14가 0 여기서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26분의 3 루트 26 그냥 루트 26분의 3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루트 26분의 자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모르면은 까먹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뭘 비네 나이에 맨날 까먹어. 집 주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워지고 3 곱해볼까요? 9입니다. 절대값 a 플러스 7 빼기 5b 빼기 35 플러스 42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러면은 a 빼기 5b 이게 7, 7, 14 이게 9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자취라고 하면 a 빼기 5b 플러스 14가 9 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뭐 굳이 넘겨서 한 번 더 다듬는다면 a 빼기 5b 플러스 5가 0이고 a 빼기 5b 플러스 23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평면절표는 됐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은 꽤 어려운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 끝판왕은 원방이고요. 서울고에서 어렵겠네요. 아, 서울고 원방은 난이도 꽤 있어요. 나이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 각 단원별로 특성이 있어요. 1학기 이번 기말 때는 경우의 수 그나마 조금 약간 어려운데 근데 서울고 시험 이번에 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자,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학교 수학은 이거예요.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지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애초에 기울기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x1, y1 이게 x, y라고 하면은 기울기 자체는 무엇이에요? 그래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탄젠트 세타가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 m 이렇게 많이 적죠.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이 y는 m의 x 빼기 x1 플러스 y1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 같은 것도 좀 해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난이도를 처음부터 좀 약간 제가 급발진을 한 기억이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자, 볼게요. 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한번 작도도 해보고 기울기도 한번 해보고 뭐 요리조리 다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2가 있대요. 그렇죠? 여기에서 A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됐다고 하지 뭐. 맞아요? 여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군요. 이게 B예요. 여기가 2,0이죠. 돼요? 그런데 AP를 3대 1 그러면 보세요. 3 빼기 1이 2니까 A하고 P 사이의 길이를 2로 보면은 무엇이에요? 하나, 둘, 셋 맞죠? 그런데 다시 빠꾸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Q죠. 돼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 ABQ에 무게중심 G인데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맞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중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맞아요?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맞죠? 자, 그런데 무게중심 G 있다고 하자. GOB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GOB 여기 있다고 해봐요. GOB의 넓이가 하세요. 왜요? 왜? 하세요. 아 근데 문을 왜 열었어요? 생각을 해야 돼서. 조교쌤 참 쌤이 저지시는 거예요. 다른 여행 하지 말고요. 왜 그런 거죠?
펑션 때문이네. 아니 근데 저 여기 영상 찍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좀 기다려요. 진짜. 상현이 근데 이거 자기 등장한 장면 몇 분인지 기억하고 있다가 집 가서 보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자기 이게 등장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알겠어요. 예. 이거는 A, B라고 해요. 맞아요? 왜? 기다리는 거지. 아 그걸 왜? 뭐야? 왜 기다리는 거야? 아니 이게 뭔데? 네. 여기서 내시면 됐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 네? 아 그네 공식 쓰면 되잖아요. 써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끝이에요. 이거는 봐봐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1이죠. 마이너스 3하고 5하고 더하면 2죠. 거기다 2로 나누면 1이죠. 그렇게 플러스일 때 한번 계산하고. 그러면 안 해도 되죠. 아니 이거 1이니까 1도 계산해야죠. 루트 1이 1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과 선생님한테. 저 오늘 영상 찍는 거에 최대 빌런이네요. 아까도 존재감 드러내시더니 자 보세요. 진짜 사는 거 쉽지 않네. 자, 이 문제에서 A, B, Q의 무게중심 G라고 하면은 3분의 A, 3분의 B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GOB라고 하면은 2분의 1에 2 곱하기 이게 3분의 B겠네요. 맞죠? 이게 3분의 루트 5래요. 맞죠? 그러면은 B의 정체는 뭐예요? 루트 5죠. 이해돼? 그럼 이 기울기의 M값과 Y절편의 곱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처음에 도입을 해야 되겠죠.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치르고요. 지나는 점 마이너스 2,000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해볼까요? M에다가 Y절편이면 X에다 0 넣었으니까 2M. 답부터 구해놓고 봅시다. 2M 제곱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A, 루트 5를 지난다 해가지고 루트 5입니다. 뭐가요? M에 A 플러스 2가요. 하나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수선의 발이니까 수직이라는 점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2대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구하셔야 돼요. 제가 내분점 공식을 활용을 하면은 3분의 2a 빼기 2, 3분의 2b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서로 수직이니까 이 두 점 사이, 즉 BP 사이의 기울기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뭐가요? 이게 여기서 이거 빼면은 3분의 2a 빼기 8 여기서 3분의 2b죠. 3 지워지고요. 2로 한번 나누면 a 빼기 4분의 b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참고로 b라는 것 자체는 지금 루트 5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m값하고 a값만 모르는데 실제로 a하고 m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뭐예요? 무슨 믿음을 가져요? 무조건 풀린다. 맞아요? m이라는 거는 무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a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다듬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a는 3 나오고요. 생략할게요. m은 루트 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 자체는 5분의 2 이렇게 되는 호흡이 굉장히 긴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거 하려고 문제 왜 놓은 거예요? 그냥 어려워서 넣어봤어요. 재활한 거죠. 이름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정진아가? 그때. 이제 우리 학원생들 중에 여학생이 3명밖에 없대요. 점점 줄어드네. 마치 약간 데스매치 이런 느낌인데? 여학 고1 중에서는 유일하네요. 올리원. 작년 중3만 해더라도 우리 학원 남녀 비율 거의 1대1이었었는데. 왜 그랬어요? 아니 걔네 다 교파인 같잖아. 쌤이 뭐야?
뭐요? 일단 여기 한 명 왔고 여기 한 명 왔고 여기 한 명 왔고 3명 있었던 것 같은데 쌤이 날린 거 아니에요? 부활은 제가 안 잘랐어요. 아 그거 말고 작년에 작년이요? 누구지? 김소연 말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미 떠나셨어요. 쌤이 대응이 잘린 거 아니에요? 은빈이요? 아, 그분은 그냥 괜히 그런 거 아니지. 못 만들어줘서 되게 미안해요. 자, 보세요.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점이 이렇게 나오면은 기울기 자체는 무엇이에요? 그냥 이 두 점 사이에 x좌표의 변화량분의 y좌표의 변화량으로 대체해서 쓰면 되겠죠. 지나는 점은요? 그냥 자유예요. 아무거나.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구나 정말 잘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축하고 평행한 경우 그게 문제인데요. 가령 점 자체가 x좌표들이 서로 같다고 해봐요. 맞아요? 그럼 이게 좀 애들이 순간 아리까리하고 거꾸로 적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예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x좌표가 일정한 거죠. x좌표가 x1으로 일정한 겁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y좌표들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y1 이렇게 되고 얘는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상문에서는 진짜 맛배기로 이렇게만 나왔는데요. 상문이 이번에 좀 포스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많이 어려웠나 봐요. 정원이하고 용재가 잘 보고 연우하고 준영이가 잘 안 나왔네. 몇 점이에요? 몰라요. 점수 정확하게 채점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는데 잘 보네요 80점대? 시험이 이번에 어려웠다는데 오랜만에 상문으로 냈다는 자, 보세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안 헷갈리죠? 뭐예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아이들로 일정하죠.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도 한번 꼭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발 좀 기억하세요. 제발 좀. 이게 A,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0하고 0, B를 지나는 직선 뭐 유일하게 하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 자체는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을 B로 나누면은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인데 이게 무엇이에요?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도출을 하는 방식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가지고 또 몇 개만 보면은 봐봐요.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을 조건 이거는 뭐예요? 그래요. 두 개씩 묶었을 때 이렇게 보여요. 기울기가 같다. 그거를 써야 되죠. 맞아요? 기울기 같다. 이걸 써도 되고요. 뭐 보통 이게 도형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된다면 닮음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단순 직선의 방정식에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두 점씩 이었을 때 기울기 같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나머지들 또 내용을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기울기가 같아요. 이러면은 4분의 a 빼기 3하고 맞아요. 이거는 두 점 사이 기울기 같아요. 2a 빼기 3분의 4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수 a 값들의 합이니까 굳이 우리가 a 값들을 찾으려고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하면 돼요? 근각에서 쓰면 되겠죠. 요렇게 곱해봐요. 6, 3. 오늘 일단 직방까지는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끝내면 상문은 어떻게 해요? 아, 영상 찍고 있잖아요. 뭐 들을지 안 들을지는 본인의 취사 선택이고요. 알아서 해야죠. 그럼 둘의 합은 무엇이에요? 2분의 5 맞아요? 이해되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일단 오늘 직방은 끝내야 돼.